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2년 2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입니다. 2월 17일부터 28일. 일수도 짧고 구조도 많지 않아가지고 하나로 합쳤어요. 자, 2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에 중요한 구조는 두 개 정도가 있고, 근데 기간 생각했을 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중요한 구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일단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은 2월 17일 새벽 2시에 일어나는데, 고정궁 26도, 27도에서 보름달이 뜨는데요. 만월, 풀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필이면 그 풀문 도수가 정확하게 달의 교점축, 라후하고 케투라고 그러죠. 얘네들이랑 정확하게 사각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태양, 달, 북교점, 남교점이 정확하게 지금 무슨 형태예요, 이게? 아주 정확한 십자가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월하고 교점의 그랜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풀문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거의 월식하고 비슷한 등급의 위력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월식보다 오히려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 성립 빈도가 적어요. 몇 년에 한 번 정도 겨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드문 형태의 월식이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 근데 아무래도 식이라는 게 일식이든 월식이든 이게 되게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겪는 입장에서는 편치가 않습니다. 이게 편치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삶의 근간이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받거든요, 이럴 때.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고, 네이탈 차트에서 주요 감흥점이나 행성이 이렇게 고정궁 24도에서 29도 사이에 있다, 혹은 타임로드가 네이탈이 바로 이 고정궁에서 이 도수다, 이런 분들은 일종의 월식하고 좀 다르게 외통수에 몰리는 경험 같은 걸 할 공산이 큽니다.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내가 진짜 선택지가 없어. 옴쭉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이 묶인 채로 외부 효과가 쓸고 지나가는 거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좀 난처한 그런 물상을 갖고 있는 게 이 마노라우 교점의 그랜드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태양이나 달이 현재 타임로드인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일이 아무래도 자기 일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미리 알고 있는다고 이걸 사전에 막을 수 있냐? 그것은 아니지만 이 구조가 약간 명왕성하고 비슷해가지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해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좀 덜 놀라가지고 쓸데없는 리액션을 좀 덜 할 수 있어요. 원래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 안 해야 될 일을 해가지고 데미지가 더 커지거든. 손해를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러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의 손해로 그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잃을 게 없는 분들, 지금 내가 어떻게 되든 좋으니까 뭔가 변화가 오면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땡큐인 구조죠. 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이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나는 정말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정말 위험한 상황, 거대한 위협 앞에 놓이면 내가 잃을 게 엄청 많았구나라는 게 막 떠오릅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 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이 지나가면서 알타이르랑 또 만나요. 자, 1월 중순부터 수성이 역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타이르 답이랑 3번이나 만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근데 알타이르랑 수성은 궁합이 지지리도 안 맞는다고 제가 벌써 2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3번째이자 올해 마지막입니다. 스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되게 알타이르랑 수성이 만났을 때는 전방위적인 불운 같은 걸 겪을 수가 있어요. 뭘 해도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는 경험을 또 한 번 겪어야 되는 거죠. 근데 되는 일이 없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이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치명적인 이벤트로 이어지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짜잘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짜잘한 흉사. 흉사라기보다는 내가 뜻한 대로 일이 안 벌어진다. 내가 뜻하는 거로 꼭 반대로 돌아가더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날도 있지. 뭐 언젠간 이것도 뭐 지나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틀 후에 수성이 다힙이랑 만납니다. 견우성이죠. 벌써 2번 말씀드렸어요. 견우직녀할 때 그 견우성이 답이란 별입니다. 원래 한창 빠를 때의 속도면 수성이 알타이르를 17일에 만났으면 18일 딱 하루 만에 다비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순행으로 접어든 지 2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성 속도가 그 정도까지 안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아니고 이틀 후인 2월 19일에 다비랑 수성이 만납니다. 이게 그룹 활동에서 성과 내기 좋은 날이죠.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분들은 업무 성과를 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뭐 19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일 감안하면 18일 금요일 밤에 약간 야근하는 그런 혹은 뭐 프리랜서들은 밤샘을 하더라도 중요한 업무는 이때 몰아서 끝내는 거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프리랜서라는 거는 협업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완전 독자적으로 작업하면 그건 작가지 프리랜서가 아니지. 어쨌든 협업을 해가지고 뭔가 토스가 되는 자료가 계속 컨텐츠가 토스가 돼가지고 서로 리뷰를 하고 마지막으로 책임자한테 확인받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어쨌든 금요일 밤이라도 힘을 써가지고 중요한 것들은 이날 몰아서 다 끝내는 게 좋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뭐 가족이나 연인하고 편안히 보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25일에 수성이 천왕성이랑 사각을 맺습니다. 자, 금호궁 11도 천왕성이랑 보병궁 11도 수성이죠. 2월 25일. 자, 이날은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한테 되게 급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래 계획에 없던 대응을 하느라고 좀 당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고정궁에서 벌어진 흉가이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대충 수습하고 넘기는 게 어려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소식이라는 게.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점유권, 도로를 사용하는 권리, 지재권, 특허권 이것들의 특징이 뭐죠? 관습적으로 침해가 돼도 그냥 당장 무슨 어절트가 안 들어오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는 카피레프트처럼 공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카피라이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맘먹고 걸면 무조건 걸리는 그런 부분에서 시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별 생각 없이 딴 사람의 권리를 도용한다고 하긴 좀 뭐하고 그냥 공유하고 있었다. 일종의 그거 있잖아요. 그 옆집에 있는 와이파이 훔쳐 쓰는 것처럼. 혹은 뭐 요즘에는 오히려 예전보다는 적지만 되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그 M2 오피스라든가 한뚜라든가, 그러니까 다들 그냥 예전 같았으면 해적판을 쓰는 그런 그냥 카피해서 쓰는 건데 이게 또 저쪽에서 걸면 걸리거든. 뭐 윈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두 구매해서 써야 되는 건데 나는 안 그러고 있거든. 뭐 나는 컴퓨터가 4대인데 뭐 2대는 사서 쓰고 있지만 나머지 2대는 그냥 그럭저럭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걸리기가 쉬워요, 이날은. 그래서 이렇게 그 권리를 가진 사람한테 시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작게 바로 옆에서 생각을 하면 평소 내가 주차하던 장소가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내가 차를 대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 거기 차를 댈 수 있는 사람이 그냥 귀찮거나 혹은 딴 데 차를 대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말이 없었던 거지. 근데 이때 이게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비해두지 않았던 그런 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후에 자, 토성이랑 천왕성이 2월 27일이죠. 보병궁 토성, 금우궁 천왕성이
컨트렌티션을 이뤄요. 컨트렌티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춘분하고 추분을 잇는 선을 분점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춘분하고 추분은 이 회기 황도계, 트로피칼 그 황도계에서는 그 여기 백양궁 영도랑 천칭궁 영도, 이게 그 뭐냐 12사인의 시작이자 딱 중간점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을 정확하게 이은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선으로 토성하고 천왕성이 완전히 거울 대칭을 이루는 거, 거울 방향의 대칭을 이룹니다. 요거를 바로 컨트렌티션이라는 그런 점성학적 연계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컨트렌티션, 엔티션도 따지고 보면 대립각이나 회합에 못지않은 그런 효과를 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내가 모른다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컨트렌티션이 이루어지는데, 토성하고 천왕성 운행 속도가 느린 놈들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토성하고 천왕성 컨트렌티션이 즉각적으로 유효한 구간만 따져도, 즉각적으로 유효한 구간이라는 건 딱 1도 차이, 파티를 범위해서 각을 이루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만 쳐도 2월 20일에서 3월 5일까지예요. 그러면 한 1도 30분까지 쳐주면 한 2월 17일에서 3월 8일까지겠지. 상당히 깁니다. 어쨌든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만 해도 거의 13일, 14일, 2주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주 정도는 충분히 지속되는 그런 좀 위력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토성은 껍질을 만드는 게 일이에요. 근데 천왕성은 껍질을 부수는 게 일입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그런 관계로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전후에 규제를 적용하려는 쪽이랑 그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쪽, 그리고 또 예전 과거의 시스템, 옛날이 좋았어 하는 쪽과 새로운 시스템을 밀어 넣으려는 쪽, 더 이상은 이런 구제도의 모순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전방위적으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 얘네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 진짜 완전히 하고자 하는 작동 원리가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토성하고 천왕성이 부딪히는 건 언제나 충돌이 벌어집니다. 벌써 2021년에 3번이나 사각을 맺은 애들이 이번에 또 컨트렌티션으로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나 관습, 그리고 요즘 패션이랑 트렌드, 그리고 특정 업계 환경 같은 그런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법률, 눈에 안 보이는 암묵적인 관습,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게 뭐냐면은 토성은 국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껍질이라는 게 나라한테는 국경이 되거든. 국경이나 영해가 되는데, 천왕성은 기존 국경이나 영해의 그 라인이 붕괴된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요즘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전후에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에 지금 전쟁 위험이 촉발되고 있는데, 그쪽 상황을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타임로드 토성인 분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 천왕성이라는 게 아무래도 탈 것에 관련된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때 자동차, 열차, 혹은 뭐 자전거라든가, 어쨌든 항공이동 요즘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걸 이동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다치거나, 혹은 엄청난 지연, 중단 이런데 휘말려가지고 시간을 엄청 날려먹는다든가, 일정을 놓친다든가, 이제 그런 걸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혹은 천왕성은 이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던 개인이나 집단하고 별것 아닌 일로 사이가 틀어져서 다시 편하게 얼굴 보기 힘든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자기 언행에 좀 더 신중하게 언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2년 2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